우리 실례지만 오늘 뉘신지요. 예. 예, 목포 국회의원 예비후보 우기종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목포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정치를 위한 정치 이제 그만하고 목포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온 힘을 이제 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전남 정무부지사로 온 것이 2014년이고, 그러니까 곧 이제 횟수로 7년인데 그 이전부터 10년 넘게 목포 경제는 제자리, 아니 제자리가 아니라 쇠락해 가고 있었고 인구는 줄고 특히 젊은이들은 목포를 떠나고 있습니다. 목포의 산업 구조가 정말 취약해서 예산 몇 푼 더 받아온다고 해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눈 말씀하셨는데 예. 눈처럼 녹아버리는 예산, 음. 아무 흔적 없이 녹아버리는 예산은 정말 우리 목포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목포 경제를 살리려면 우선 새로운 산업을 유치해서 그 새로운 산업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목포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음. 대기업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사업 기회도 만들어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면 정책을 잘 만들어서 우리 중앙 정부를 설득해야죠. 네. 네. 기업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 35년 공직생활 대부분을 예산 그리고 경제정책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번 목포 총선에 출마하시는 분들 중에서 경제를 얘기할 수 있는 경제 전문가는 제가 유일합니다. 이번은 정치 전문가가 아니라 경제 전문가에게 목포를 맡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경제 공약은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목포의 산업 구조를 바꿔야만 목포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산업이라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입니다. 우리 지금 아마 이제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신안군 일대 약 8.2기가와트 규모.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50조 원이 넘습니다. 이런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전남 정무부지사로 일했을 때부터 기획했던 사업입니다. 우리 목포에는 지원부도 그리고 배후단지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각종 시설이 들어서면 목포가 몰라지게 달라질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 연관이 되는데, 정부로부터 예산을 비롯해서 각종 지원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포 권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죠. 목포가 우리 대한민국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수도가 되고, 또 관광산업, 문화산업, 그리고 수산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목포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그리고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목포권이 지정이 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아까 이력서를 이제 좀 저기 하시는데 그 이력이 안 나와 있는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경제자유구역 기획단 기획국장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저만이 할 수 있고 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목포를 수산경제 중심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수산경제, 그러면 지금은 부산으로 됐습니다. 부산은 사실상 원양업의 바탕으로 한 가공산업 두 가지죠. 그러나 우리 목포는 연근해업, 양식업도 어류, 해조류 여러 가지 수산 경제가 발달될 수 있는,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수산 자원을 잘 보존하고 또 관리해낼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또 설립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빅데이터라는 말이 상당히 산업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에 관련해서도 빅데이터 센터를 우리 목포에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산경제라는 것은 보관, 가공, 유통, 물류 이런 분야가 가장 인프라로서 갖춰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포에는 전 물류센터, 대규모 전 복합 물류센터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자료를 보면 인천, 송도, 부산에는 3천억 규모, 1천억 규모의 전 물류센터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수산 경제가 발전을 하려면 친환경 수산 기자재 생산단지, 유통단지를 또 우리 목포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목포를 수산경제 중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이번 목포 총선은 경제를 꼭 생각을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제 공약도 대부분 다 경제적인 공약입니다. 그 공약을 선택한 이유 이것은 바로 누구나 다 우리 목포 시민들께서는 인정하실 겁니다만 우리 목포가 처한 현실 때문입니다. 작년 말 현재 목포 인구가 얼마나 줄었는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22만 9,900명, 23만이 무너졌습니다. 3년 만에, 그러니까 2016년 말 대비해서 1,700명이 빠졌습니다. 3년 만에 10,000명. 그럼 20만 명이 깨지는 것도 산술적으로는 9년, 10년 이렇게 되지만은 제가 가진 계산법으로 하면 7년이면 20만도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또 아울러서 고령화는 우리 전국 평균보다 이미 높은 수치입니다. 14.4%. 이것은 우리 목포의 현실상 더 심화될 것으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들은 떠나고 노인들은 더 늘어나시고 인구 자체는 줄고 이 인구만 얘기하더라도 전혀 희망이 없는 도시가 목포입니다. 또 지금 있는 또 목포 인구를 또 어느 정도 생업에 종사하고 있느냐 고용률 따져보면 그것도 전국 최하위죠. 실업률 전국 최고입니다. 산업구조 제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목포에 500명 이상의 종사자를 가지고 있는 기관 딱 세 군데입니다. 어디신 줄 아시죠?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가 목포 시청입니다. 음. 두 번째 해경, 세 번째 한국병원. 네. 두 곳은 공공기관이죠. 네. 또 한 곳은 의료기관입니다. 산업체, 사업체 적어도 500명 이상 되는 사업체가 있어야 되고 몇 개는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목포 시민을 먹여 살릴 그런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목포가 고용위기 지역 지정됐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오히려 또 자랑으로 삼으셔요. 고용위기 지역을 1년 연장시켰다 하고. 아니, 저도 뭐 연장시키는데 일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목포의 산업구조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구조 자체를 바꿔줘야 되고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목포가 가지고 있는 자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대. 음. 그래서 중앙의 자원을 끌어들여야 되고 중앙이 목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이 목포권 앞에다 넣어서 그 배후 도시로서 목포를 살리자. 그리고 수산경제도 앞으로의 위기,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처할 위기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각종 문제들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식량이죠. 오염되지 않는 식량. 그러니까 특히 그중에서 어패류, 뭐 이런 등등의 수산 자원은 소중한 자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강화해서 제대로 부가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제상이 그러니까 세금 인센티브가 있고 또 입주할 때에 따르는 기업들이 입주할 때에 따르는 각종 지원이 따르고 전기 수도 이런 인프라가 따라오고 그래서 그냥 분양가도 낮출 수 있고요. 이런 것이 세 가지가 다 맥락이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옛 것과 새 것을 함께 살아 숨쉬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활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목포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특유의 역동성이 있는 것이죠. 유동성이 있고 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각종 자원이 식자재가 풍부한 곳이고 그래서 맛을 대한민국의 맛 하면은 우리 목포라고 제일 누구든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맛뿐만 아닙니다. 멋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목포의 역사를 보면 가장 성각자인 문화예술의 성각자들이 다 이 목포를 바탕으로 활동을 했었던 분, 목포에서 태어나신 분, 목포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그리고 오랜 개항의 역사로 돼서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해양과 문화, 음악, 역사 이런 것이 어우러진 도시가 바로 목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목포를 얘기할 때 우리 근대 역사 관련 유산 이거 또 빠뜨릴 수 없죠. 예.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는 도시 재생 사업도 목포형으로 좀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도시 재생 사업 하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그런 노력하시는 분들 제가 깎아내리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예. 골목길에 좀 더 친화적인 그림을 그리고 이것만이 다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 옛날의 역사를 현대 역사와 현대 문화와 연결시켜서 그것을 자원화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수협 비판장이 떠나는 자리 이런 자리도 소중한 자산이다. 자리만 자산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났던 행위들 예. 그런 것도 소중한 자산이다. 이거를 자원화해 볼 수 있겠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조선내와 그 터를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좀 활용을 해보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것들 옛날 우리 목포를 살았던 분들의 숨결을 우리 후손들이 느끼면서 그걸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목포가 그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번에 봉준호 감독도 보여줬지 않습니까? 가장 목포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던 이제 그런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목포가 그래서 대한민국 얘기가 될 수 있고 세계 얘기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관광 거점 도시 선정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저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드린 자산인데요. 우리가 호남정 7번지 하면 항상 목포를 생각합니다. 이건 누구나 생각해도 분명한 커다란 목포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자산 때문에 목포가 겪은 인고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많은 희생도 따랐습니다. 호남정 7번지 정치라는 표현 때문에 정치 분야만 항상 강조되다 보니까 정치 이외의 다른 분야 이거는 더디거나 쇠락하게 가거나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경제, 문화 사실 저는 이 남쪽의 문화 뭐랄까요 이런 쪽은 가장 발달된 데가 목포하고 통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통영을 보면 6.25 이후에 계속 발달돼 왔고 내노라 하는 화단의 거장들이 다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목포는 이미
수요가 줄어들어서 충분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호남 정치 1번지라는 자산을 더 활용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분야가 쇠퇴했던 이런 것은 정말 아픈 점이라고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공약 부분 말씀드리지만 목포의 산업구조가 다시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수산경제 중심 도시 이것이 제가 단순하게 이제 목포를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아까 신재생 에너지는 대한민국의 수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 슈퍼그리드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한중일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고요. 또 이 동남아 전체 동북아까지 아우르는 이런 곳에 에너지의 중심 허브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원 바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목포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노력과 옛날 우리 목포가 가졌던 가치를 녹여내면 목포는 세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이 생길 겁니다. 정치는 곧 이제 경쟁 아니겠습니까? 경쟁이라는 것이 상대방과의 경쟁도 있고 자기 자신과의 경쟁도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저는 봅니다. 국회의원, 제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사명이라는 것이 급속히 변하는 시대에서 맞춰가지고 꾸준하게 공부해서 그것을 우리 지역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또 그것을 입법으로 실천해내는 것이 국회의원의 사명입니다. 정치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자기 성찰 능력 그리고 강한 정신력 이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 타고난 건강 이것이 제 기본기입니다. 이 기본기를 바탕으로 해서 경선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죠. 또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에 대한 전략보다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원 동지들 또 우리 자랑스러운 존경하는 목포 시민들께 4가지 약속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경선에 임하겠습니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둘째,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근거 없이 상대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선거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결과가 정의로우려면 과정도 정의롭고 당당해야 합니다. 셋째, 바보처럼 정책 선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바보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바보 노무현처럼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길로 직진하겠습니다. 넷째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목포 시민에 대한 믿음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민심은 전심이고 국민은 하늘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정치 입문하기 전부터 배웠습니다. 우리 목포 시민들은 지혜롭고 현명해서 어떤 후보자보다 더 지혜로워서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가려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민들 또 당원 동지들께 드리는 4가지 약속 이것이 저의 필승 경선 전략입니다. 목포가 왜 중요하냐? 정치적으로 보면 아까 호남 정치의 1번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이번 선거 자체가 가지는 의미, 목포 총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게 첫 번째는 목포의 경제적인 도약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 목포가 가지고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 네. 라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번 총선이 다음 대선, 그러니까 인물도 세력도 호남이 중심이 되는 다음 대선의 교두보 마련이라는 점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우리가 호남 인물도 호남 세력도 중심이 되었던 선거가 한 번도 없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소중한 기회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호남 정치를 되돌아보면 호남이 분열했을 때는 항상 패배했습니다. 통합했을 때만 승리를 했습니다. 그 분열과 통합의 발원지 바로 목포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통합이 필요합니다. 목포의 경제를 살리고 목포 정치의 자존심을 살리는 바로 그런 시점이 이번 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호남에 뭉쳐서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남의 몫을 당당하게 주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힘으로 정권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 이익을,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목포의 경제적 앞날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총선은 곧 있을 대선의 전초전입니다. 지금 압도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계신 호남 출신 대권주자 이낙연 전 총리, 저로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이낙연 전 총리를 대통령에 당선시킬 필승조가 필요하고 이낙연 전 총리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뒤에 호남의 목, 목포의 목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낙연 총리가 대통령이 되신다고 해서 목포에 무작정 돈을 퍼부을 뿐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비전을 제시해야 이분도 들어주실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 목포 시민들은 우리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첫 진보 정권을 창출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지역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호남에 목포에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당으로 얘기하면 권리당원 1만 명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주요한 지지 기반이 목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항상 역동적인 움직임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우리 목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분열의 정치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고 또 그 분열의 정치를 쇠멸시켜버리는 그런 바람이 이번에 목포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를 얻어야 다음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동적인 움직임, 이것을 저는 우리 목포 시민들께서 이루어 주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드린 말씀이 우리 목포 시민들께 드렸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우리 목포가 총선 때마다 정치적인 선택을 강요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인 선택. 제가 아까 호남 정치 1번지라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정치 이외의 분야에서는 쇠퇴하거나 정체되었거나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총선은 우리 시민들께서 정치보다도 경제를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경제의 문제를 꼭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총선이 끝나면 정권 재창출이라는 민주당 정권 재창출이라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목포 시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목포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그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이 성과로서 검증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정치를 그만두게 하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무엇보다도 우리 목포 시민 여러분들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사람들 줄 세우기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다정다감한 친구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공약 말씀하실 때 왜 4가지를 한다고 5가지를 한다고 예. 그러니까 3가지만 먼저 말씀하시고 예. 이렇게 다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저는 아시다시피 신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안에서 태어나고 또 신안 천사대교 개통을 위해서 우리 기재부에 있으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목포와 신안은 한 뿌리, 그래서 반드시 통합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목포, 신안 없는 목포 발전 가능성이 없고요. 또 목포 없는 신안도 확장력이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도 기본적인 바탕은 인구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 바탕이 되는 자원과 인구, 이 둘이 다 바탕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포와 신안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선 후보, 예비 후보들 중에서 목포 신안 통합을 얘기했던 분은 저와 우기정과 아마 배종호 후보 둘이었던 것 같은데, 이 목포 신안의 통합, 제가 출마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확실한 방법으로 통합을 이뤄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목포시, 신안군 그동안 겪었던 실패의 요인들, 이것은 정서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충분히 설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은 특히, 그래서 왜 경제적으로 반대하는 논리가 있었던가, 그래서 지금의 사정은 어떻게 틀린가를 근거로 해서 시민들과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면 충분히 수용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목포 신안 통합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예, 입장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네. 경제자유구역을 말씀드리면서 수산경제 중심, 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에너지 산업의 수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목포 신안의 통합도 같은 큰 틀에서 같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예. 이제 발표하신 공약의 내용을 보면 경제자유구역 등 여러 가지 범위를 키우는 형태를 예. 가려고 하면 목포 신안 통합은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예. 공약은 그런 전제를 두고 예. 만들었다는 거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우선 그 과다주의 문제를 조금만 더 말씀을 네, 드리면, 네, 말씀하십시오. 이 과다주의는 아시다시피 이제 행정적인 실수, 행정적인 착오입니다. 그래서 불법이나 위법의 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불법 유출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이제 반드시 치양되고 또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후처벌 규정이 사후처벌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후처벌도 사실상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경선 과정에서 경선이라는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그리고 일반 시민이라고 한 그 뜻을 받드는 거라면 권리당원과 시민들 뜻이 가장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것이 그 경선 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런 점을 좀 호소하고 있고요. 네, 네. 후보님 예비후보님 답변 중에 김윤서님께서 감사는 아직 확정이 아니라고 그렇게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어떤가요? 제가 공식적으로 15% 감점입니다 하는 제
개별적인 통보는 아직 아, 못 그렇군요.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다 이제 어쨌든 공개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네. 제 감사한 15% 그다음에 상대방 10% 이게 25%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25%가 아닙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그런 차이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라 보다도 제가 그래서 이런 경선 룰이라는 것이 또 시민들의 우리 선택이라는 것이 당원들, 시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바탕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약속 드린 것처럼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근거 없는 흑색 선전, 중상무략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목포 시민들을 굳건히 믿겠습니다. 시민들께서 후보자보다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시민들만을 믿고 가겠습니다.